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앵그르가 그린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에 대한 이야기 다 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오이디푸스는 테베라고 하는 나라에 그서 태어나요. 아버지 이름은 라이오스였고 엄마의 이름은 이오카스테였죠. 근데 그 오이디푸스를 낳고 아빠인 라이오스가 신탁을 받았는데, 신탁을 받았다는 건 이제 요즘 얘기로 하면 뭐 사주를 봤다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커서 당신을 죽이고 당신 아내와 결혼할 거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죠. 근데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애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입니다. 이 오이디푸스라는 말이 퉁퉁 부은 발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발을 이렇게 끈에다 묶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았는지 이렇게 발이 퉁퉁 부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조가 돼서 고린트라고 하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마침 왕하고 왕비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왕자로 친왕자인 것처럼 이렇게 자라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신탁을 받았더니 네가 임마 너 아빠 이렇게 할 거다, 죽이고 네 엄마랑 결혼할 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떠나야지 하고 떠난 길이 테베 쪽이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아주 화려하고 귀한 마차를 만났는데 외나무 다리에서 자신이 그 불이익을 당했다는 생각에 창을 던져서 그 마차 안에 있는 아버지를 고의 아닌 그렇게 어쨌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지도 모르고 이제 계속 테베를 향해 가는 도중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의 스핑크스를 만난 거예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못 맞추면 잡아먹은 거죠. 오른쪽에 이 그림의 오른쪽 보시면 지금 스핑크스가 무서워서 이렇게 막 화들짝 놀라며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남자 뒤에 도시가 보이는데 거기는 테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베로 가는 그 길목에 지금 왼쪽 그림 밑에 보면 이 스핑크스가 잡아먹은 이 사람들의 그 유골이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지금 모습을 조금 드러내고 유혹하는 눈으로 이렇게 이 지금 오이디푸스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오이디푸스는 굉장히 당당하죠. 뚫어지게 스핑크스를 쳐다보며 네가 어떤 수수께끼를 내도 나는 그걸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넘친 모습이에요. 창을 들고 있고 그리고 어서 해봐라 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크기로 봐도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2배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있는 곳은 빛으로 밝게 빛나는 반면 스핑크스는 어두운 모습이에요. 실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핑크스는 사람에 대한 수수께끼를 냈죠. 어려서는 4발로 걷고 젊어서는 2발로 걷고 나이가 들어서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누구냐.
당연히 오이디푸스는 영웅이었기 때문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스핑크스로 인해서 고통받던 이 테베 왕국에 방금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왕을 대신해서 왕비와 결혼할 수 있는 그 영웅이 필요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이 오이디푸스가 자기 엄마인 이오카스테랑 결혼을 하게 되고 실제로 자식도 낳고 잘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패스트가 생기고 나라가 이제 불행한 상태로 접어들으니까 이제 오이디푸스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계속 생기나라고 신탁을 받아봤더니 거기서 들린 소리는 바로 너 때문이야 임마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자기의 두 눈을 뽑고 자기 딸인 안티고네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장님이 되어져서 평생 전 세계를 유랑하며 떠돌다가 죽었다는 그런 불행한 영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존재가 바로 오이디푸스입니다. 지금 그 스핑크스와 수수께끼를 푸는 장면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이디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지금 이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은 컴플렉스 함께 이렇게 얽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풀어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우리가 다루는 만남이라는 주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만남이라는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원하는 것, 여성을 만났을 때, 그리고 여성이 원하는 것, 우리는 간단하게 뭐 남성이 아날로그고 여성이 디지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성은 단순하고 여성은 좀 복잡하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각을 일원화해서 어떻게 단순하고 어떻게 복잡한지를 설명한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고요. 그걸 설명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또는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이트의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따르면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나는데 남성과 여성이 원하는 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 원하는 조건을 각자가 서로 채워줄 수 있을 때는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함께 있기가 참 힘들다라는 뜻이 되고 또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채워주면 끝이냐 아니면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어쨌든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조금만 제가 해드릴게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성의 욕망에 대한, 여성이 남성을 원할 때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일렉트라 컴플렉스에 있습니다. 일렉트라는 공주예요. 공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또 다른 공주인데 일렉트라의 경우는 자기 친엄마가 정부하고 짜고 그 바람을 핀 거죠. 그래서 정부하고 둘이서 이렇게 짜고서 자기의 친아버지를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일렉트라 공주가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빠를 죽인 친엄마와 그 정부를 살해합니다. 근데 여자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빠인가요? 남동생인가요? 그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이 바로 윌리엄 아돌프 부게로가 그린 이 오레스테스에 관한 그림이에요. 복수의 여신들 에리니에스가 지금 오레스테스를 추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엄마와 정부가 그렇게 해서 결국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일렉트라고요. 심리학자들은 그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그 융에 와서 프로이트를 지나서 나중에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존재에 와서 이제 확실하게 일원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내용적으로는 프로이트도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 두 가지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결국은 오이디푸스를 남성,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여성이라고 놓고 보면 각각 남성과 여성이 원하는 게 다르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시키면 실제로는 생물학적인 남성이나 생물학적인 여성이 아니라 남성성을 가진 존재, 여성성을 가진 존재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칼 구스타프 융의 아주 훌륭한 업적이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남성성, 그걸 아니무스라고 해요. 얼마나 많은 남성성과 얼마나 많은 여성성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관점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일렉트라 컴플렉스의 관점으로 움직이거나 한다는 거예요. 자, 좀 설원이 길었는데요. 이 결국 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과 여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이죠. 제가 남자라도 제 안에 여성성이 많으면 제가 이성을 만났을 때 원하는 관점이 여성성의 관점으로 원하게 된다는 뜻이고, 제가 여성이라 하더라도 제 안에 아니무스 남성성이 많으면 이성과의 만남 또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런 그 여성성의 관점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일렉트라 컴플렉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남자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에 관련된 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잘 극복하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물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단순히 성적인 것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반사회적인 욕망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오늘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쪽으로만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성장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 아이들에게서 3살에서 6살 사이라고 해요. 이 3살에서 6살 사이가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를 내 스스로 나를 의식하면서 이제 자각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근데 3살에서 6살 사이가 되면 이 남자아이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가장 행복한 때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어쨌든 엄마가 자기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남자아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상대방, 저게 내 행복이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 행복이다 그러면 물건일 땐 그걸 소유하려고 할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늘 내 곁에 두고 싶어 할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엄마를 혼자 소유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 돼요. 프로이트는 거기서 성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아이한테는 엄마가 최고의 완전한 행복이다. 그때 그 시기에. 근데 아들이 엄마를 소유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제할 줄 알아야죠. 왜냐하면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엄마는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한테는 아빠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식으로 실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애가 아빠한테 이 나쁜 놈, 내 사랑을 뺏어가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고, 전부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쨌든 그 아이가 엄마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데, 저녁에 잘 때도 엄마 옆에서 자기가 자고 싶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고 있으면 그 사이에 껴서 자고 싶어 하고, 네, 어쨌든 그렇게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이제 아빠를 경쟁자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직 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는 자연 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연 상태의 본능대로 움직이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쟁자가 있으면 제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도, 남자아이도 자기 경쟁자가 아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제거하고 싶은 욕망이 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아이한테 부친 살의 욕구가 생긴다고 해요. 제거해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와 싸워서 아빠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이야기하고. 죽이고 싶은데,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감정과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아빠한테 덤볐다가 그 아빠한테 아예 내가 싹시 제거된다. 그래서 엄마를 사랑할 수 없도록 아빠가 나를 만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거세 공포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예 엄마를 사랑할 수 없도록 나를 거세해 버릴지도 모른다. 내 남근을. 심리학 정신분석학에서 남근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인간 욕망의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욕망을 상징하는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거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계산을 해서 3살에서 6살 먹은 애가 아빠한테 덤볐다가 이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남자아이는 후회를 기약하고 이제 엄마를 향한 욕망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쵸. 여기 억압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할 줄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억압하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억압하고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속으로 무의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참겠다. 하지만 내가 나중에 커서 아빠 너처럼 똑같이 되면 너를 제거해 버리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아빠하고 똑같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남자아이는 아빠를 모방하기 시작해요. 아빠가 볼 때는 자기를 따라하고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아기의 관점에서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아빠를 모방하는 것을 적과의 동침이라고 합니다. 적과의 동침.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는 아빠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빠처럼 되기 위해서 아빠가 면도를 하면 자기도 면도하는 똑같은 흉내를 내고, 그리고 아빠가 밥 먹으면 밥 먹는 자세가 상다리면 그럼 자기도 똑같은 자세를 하고, 무릎 꿇으면 자기도 무릎 꿇고, 이렇게 아빠를 따라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그런 이유인데, 이제 잘 모르는 철없는 아빠가 보면 아들이 자기를 따라하니까 역시 내 아들이야, 피는 못 속여, 그렇지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무의식에는 웃기고 있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크기만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자아이가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고, 그럼 학교 가서 친구랑 노는 사이에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리고 사춘기에 들어가면 이제 이성을 사귀게 되죠. 그럼 엄마가 그 여성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베르테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테르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처음 만난 첫사랑의 여인이 엄마이겠거니 하면서 그 여인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근데 나중에 만나서 같이 사귀어 보게 되면 그 여성이 자신이 처음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완전한 평안함과 포근함과 이해심의 그 사랑, 무한 사랑을 그 여성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남자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 여성이 아닌가 봐. 그러면 바라는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 사이에 갭이 생기잖아요. 그걸 현대 심리학자인 자크 라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바로 욕망이 발생하는 자리다. 그래서 이 베르테르처럼 한 곳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스캔들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여인이랑 헤어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빈자리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찾는 것은 여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 안에서 찾고 싶은 것은 엄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만리를 가는 건데, 모든 남성은 한 여성을 만나봤는데 엄마가 아니야. 그럼 헤어져야 돼. 떠나야 돼. 두 번째 여성을 만나는데 아니야. 그럼 가야 돼. 계속 가요. 그렇게 끊임없이 A, B, C, D, E, F, G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의 바람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남자의 바람기를 비도덕적인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참 불쌍한 현상으로 본 것 같아요. 엄마 어딨어? 라고 엄마 찾아서 돌아다니는 불쌍한 남자, 오직 그것 하나 찾겠다고 평생을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혼을 한 여성들은 혹시라도 당연히 그럴 수는 없지만, 일단 사회화가 되면 남성은 이제 그 욕망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걸 억제하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겉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났다고 당신이랑 이제 이혼이야, 저 여자가 진짜 내 여자인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사람 만났다가 당신이랑 이혼이야. 또 딴 사람이 진짜 같다.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죠. 예. 예, 있나요? 외국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종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냥 덮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다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문제면 이쪽 거 신경을 못 쓰고, 또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 문제를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 있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남성의 오이디푸스적 욕망은 근본적으로 안식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돼요.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성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여성도 사실은 남성을 만날 때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남성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성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말입니다.